뇌를 속이는 커피의 가짜 각성. 커피가 만들어내는 가짜 각성은 뇌의 피로 신호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발생하는 지적 기만입니다. 이 가짜 각성이 뇌를 속이는 원리와 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님의 뇌는 청취자님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계실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 지적 사기극의 핵심적인 공범이 아마 지금 이 순간 청취자님의 손에 들려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검고 쌉쌀한 액체가 우리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준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쵸. 아침을 여는 필수템이라고들 생각하시니까요. 네네. 하지만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하루 중 일어나는 가장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우리 일상의 지배자 커피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무슨 원두의 산미가 좋고 어떤 로스팅이 훌륭한지 이런 가벼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인 당신의 커피는 뇌를 깨우는가, 잠재우는가, 2026년형 각성의 재정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커피를 마시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들이키는 이 물질이 약간 우리의 인지 능력이나 신경계에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해부해 볼 시간인 셈이죠. 과연 이 액체가 진정으로 우리의 뇌를 깨우고 예리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느끼는 깊은 피로를 되게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진단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인류가 커피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요? 커피랑 무슨 상관이죠? 그 당시에는 수질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대신 뭘 마셨냐면 아주 묽게 양조된 맥주나 와인을 그냥 물처럼 마셨단 말이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알코올을 섭취했다는 뜻인가요? 네네, 정확합니다. 농부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당시 인류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항상 약간 취해 있고 흐릿한 상태. 이게 기본값이었다는 거죠. 와,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였겠네요. 맞아요. 농경사회의 육체 노동에는 사실 그런 몽롱함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흐릿한 장막을 단번에 걷어내고 인류의 뇌를 아주 날카로운 각성 상태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매개체가 바로 커피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오, 커피가 세상을 깨운 거군요. 그쵸. 커피는 단순히 새로운 기호식품 정도가 아니었어요. 뇌의 안개를 걷어내면서 막 쉼없이 집중하고 복잡한 기계를 다뤄야 하는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생산성을 가능하게 했고요. 치열한 토론이나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계몽주의의 생물학적 밑거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엄청난 화학적 혁명이었네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하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물질이 작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커피가 우리한테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르다고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피로를 느끼는 생화학적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막 깨어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대사 부산물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아데노신이요. 네, 일종의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배기가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데노신이 뇌의 특정 소용체랑 딱 결합하게 되면 뇌는 비로소 에너지를 많이 썼구나, 이제 피곤하다, 잠을 자야겠다, 이런 강력한 수면 압력 신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릴수록 엔진에 열이 오르고 배기가스가 쌓이는 것처럼 활동할수록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피로물질인 거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카페인의 분자 구조를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화학적 구조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아데노신이랑 기가 막히게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간 카페인이 아데노신보다 먼저 수용체 자리에 떡하니 들어가서 그 공간을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아하, 원래 아데노신이 결합해야 할 자리를 카페인이 먼저 선수 쳐서 막아버리는 거네요. 새치기처럼요. 맞아요. 새치기죠. 그러니까 진짜 아데노신은 수용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뇌 주변을 그냥 계속 떠돌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뇌는 물리적인 피로물질이 잔뜩 쌓여 있는데도 수용체가 막혀 있으니까 피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피로가 사라진 게 아니었군요. 그쵸? 커피는 우리한테 마법처럼 새로운 에너지를 막 주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뇌가 피곤하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시각을 확 차단해버리는 일종의 지적 기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 기만이요. 단어가 확 와닿네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뇌를 일깨우기 위해 이 씁쓸한 액체를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벅찬 피로라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습관적으로 이 화학적 기만을 선택하는 걸까요? 청취자님,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피로회복제를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비유하자면 그 고속도로를 시속 120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새빨간 엔진 과열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아주 위험한 상태죠. 원래라면 엔진을 식히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차를 세우는 대신 대시보드 밑으로 손을 쑥 넣어서 그 경고등 전구의 선을 확 뽑아버리는 거네요.
피로라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생물학적 경고 신호를 강제로 꺼버리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계속 엑셀을 밟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경고등을 꺼버린다고 해서 이미 과열된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 뇌가 그 기만에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뇌가 반격을 하나요? 네, 아데노신 수용체가 카페인에 의해서 매일같이 강제로 차단되면 뇌는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요. 어라? 뇌에 아데노신은 막 넘쳐나는데 신호가 안 들어오네? 아, 수용체 개수가 모자란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설마? 네, 물리적으로 더 많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대박이네요. 뇌가 카페인의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 스스로 뇌 구조를 바꿔버린다고요? 수용체의 개수를 늘려서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에 한 잔만 마셔도 하루 종일 엄청 쌩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잔, 3잔을 마셔야 겨우 평소랑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성의 늪으로 빠지는 생화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수용체가 쫙 늘어났으니까 뇌를 속이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양의 카페인이 필요해지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완전. 게다가 더 끔찍한 후폭풍은 카페인 효과가 체내에서 딱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카페인이 수용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동안 결합하지 못하고 뇌에 엄청나게 쌓여있던 아데노신들이 새롭게 늘어난 수용체들로 막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거든요. 아, 상상만 해도 피곤해지는데요? 이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바로 평소 피로의 몇 배에 달하는 파괴적인 무기력함, 이른바 카페인 크래시입니다. 아, 주말에 늦잠 자고 커피 안 마셨을 때 온몸이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유가 바로 그 아데노신 폭격 때문이었군요. 네네, 맞아요. 이런 각성의 함정이 장기화되면 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창의적 사고나 고도의 맥락 파악,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과도하고 인위적인 각성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오히려 유연성을 잃고 뻣뻣하게 경직되어 버립니다. 전두엽이 굳어버린다고요? 네, 깊은 통찰이나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고요하고 안정된 뇌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청취자님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꼭 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4대잔씩 물처럼 막 마시면서도 업무 처리가 엄청 빠르고 쉴 새 없이 미팅을 주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죠. 그분들을 보면 전두엽이 경직되기는커녕 오히려 효율성이 끝판왕처럼 보이거든요. 뇌가 망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과도한 각성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빠른 업무 처리의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하거든요. 본질이요? 어떤 부분이죠? 그 빠른 속도가 과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깊은 사유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막 쏟아지는 이메일에 반사적으로 답장하고 정해진 엑셀 칸을 기계적으로 채워 넣는 얕은 정보 처리에 불과할까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창의적인 작업이 아니라 단순 반복 업무의 속도만 빨라진 거란 뜻이군요. 맞아요. 과도한 카페인 의존은 뇌를 후자의 상태, 즉 단순 반응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깊이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계속해서 외부 화학물질에 의존하다 보면 뇌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회복하는 자생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생력을 잃는다.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평생 보조 배터리만 주렁주렁 꽂고 살다가 결국 아예 방전되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뇌라는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박자의 메트로놈 속도만 막 미친 듯이 올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내성의 늪과 각성의 함정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당장 내일부터 눈 딱 감고 모든 커피를 끊고 금단 증상이랑 싸워야 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해결책은 그런 무조건적인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뇌의 생물학적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커피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대가들의 방식을 도입해야 하죠. 오, 커피를 통제하는 방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전략은 뇌의 자연스러운 생체시계, 즉 코르티솔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활력을 갖게 해주는 천연 각성 호르몬인데요. 보통 기상 직후에 분비량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아, 찔리네요. 제가 매일 아침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맨발로 커피 머신까지 걸어가서 샷부터 내린단 말이죠. 그게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뇌가 스스로 천연 코르티솔을 막 뿜어내면서 각성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찰나에 거기에 카페인을 들이붓는 셈이거든요. 아, 이미 깨어나고 있는데 굳이? 네, 이미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잔에 물을 한 바가지 더 붓는 거랑 똑같아요. 각성 효과는 전혀 못 얻으면서 앞서 말한 그 수용체만 잔뜩 늘려서 내성만 키우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인 거죠.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기상 후 최소 90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90분이 지나면 최고조에 달했던 천연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소폭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때 카페인이 딱 들어가야 뇌의 생체 시계랑 충돌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의 바통을 완벽하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90분을 기다리는 건, 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찾아오는 그 끔찍한 식곤증이나 피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오후 2시에 커피를 막 들이키면 그날 밤 수면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 타이밍을 해킹하는 아주 기발한 전력이 바로 커피 냅입니다. 피로가 막 몰려올 때 커피를 빠르게 한 잔 마시고 곧바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방식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각성제인 커피를 마시자마자 잠을 잔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카페인이 위장을 거쳐서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20분이 걸린다는 그 맹점을 이용하는 거더군요. 빙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20분 동안 카페인은 뇌를 향해서 열심히 이동 중이고 아직 수용체에는 닿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때 짧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요? 수면은 우리 뇌에 쌓여있는 피로물질, 즉 아데노신을 대사시켜서 적극적으로 청소해내는 유일한 자연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잠에 빠져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수용체에 붙어있던 아데노신을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립니다. 기를 닦아놓는 거네요. 네, 그리고 딱 20분 뒤에 잠에서 깰 때쯤 마침내 뇌에 도달한 카페인 군단이 수용체를 향해 돌진하는 거죠. 아데노신이 비워져서 텅텅 빈 수용체들의 카페인이 100% 아무런 방해 없이 즉각적으로 딱 결합하게 됩니다. 깨어나는 순간 극강의 명료함과 상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와, 뇌과학의 빈틈을 파고드는 완벽한 타이밍 예술이네요. 수면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 위에 카페인이라는 코팅을 싹 씌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이 과정 전체를 리셋하는 주말의 루틴이겠죠. 네, 맞습니다. 탐구 자료에서는 성필 원님이 강조하신 사이의 쉼이라는 개념을 딱 도입하거든요.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들이 막 쉬지 않고 울려 퍼지기 때문이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고요한 심묵, 즉 쉼표가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백의 미 같은 거네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는 완벽한 카페인 프리데이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단 24시간 끊는다고 해서 아까 그 잔뜩 늘어난 수용체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24시간의 물리적 단절은 뇌한테 매우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거든요. 카페인이 안 들어오면 뇌는 더 이상 수용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 이렇게 인식하고 비정상적으로 늘려놓았던 아데노신 수용체의 개수를 다시 정상적인 기본값으로 가지치기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정리를 하는군요. 네, 끊임없는 화합물질의 폭격에서 벗어나서 뇌가 스스로 에너지를 조율하는 본연의 텐션을 팽팽하게 회복하는 아주 필수적인 쉼표의 시간인 셈이죠.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되게 명확해지네요. 코르티솔 리듬에 맞추고 커피냅으로 아데노신을 청소하고 휴식으로 수용체를 리셋한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근본적인 반론을 하나 딱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전두엽의 경직을 막고 맑은 정신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굳이 이런 화학적 각성제를 막 복잡하게 계산해가며 써야 하는 걸까요? 그냥 명상을 하거나 깊게 심호흡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정신적 리추얼이라고 표장해서 결국 우리의 카페인 중독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지적이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코피가 단순히 중독성 약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팍 전환시키는 강력한 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위치요? 네, 자료에서 이 2020년형 각성을 마인드풀니스, 즉 명상적 알아차림이랑 연결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인간의 뇌는 사실 추상적인 의지만으로는 집중 상태에 빠져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집중하자고 해서 바로 집중이 되진 않죠. 네, 어떤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원두를 갈 때 쫙 퍼지는 아로마가 뇌 감정 중추인 변연계를 자극하고 그 뜨거운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명확한 감각적 경험. 이게 바로 흩어져 있던 우리의 의식을 지금 여기로 강제로 딱 묶어두는 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부의 혼란스러운 소음을 싹 차단하고 온전히 내면으로 들어가는 의식이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지성의 숲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표현한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피로를 쫓으려고 카페인 분자를 혈관에 막 밀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과 사유의 경계를 짓는 아주 주도적인 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모니터에 막 쏟아지는 업무 이메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한 손으로 텀블러에 커피를 꿀꺽꿀꺽 원샷하던 그 행동은 완전 최악이었네요. 네,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제일 안 좋은 방식이죠. 그건 비유하자면 마치 세계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을 무대에 딱 불러다 놓고서 자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기는커녕 단원들이 연주하는 내내 그 위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비서한테 이메일 답장을 받아 적게 하는 꼴이잖아요. 하하하, 네, 정말이네요. 그 위대한 교향곡의 아름다움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엄청난 두통과 피로만 남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고급 와인을 런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원샷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전혀 음미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겪는 거죠. 정말이지 소름 돋을 판도로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삶의 과제를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 탐구의 궁극적인 결론이거든요. 탐구 자료에 등장하는 성필호님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헤이리 예술마을 이야기요. 네, 그분이 헤이리 예술마을의 고유한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모습은 단순히 화학적 각성을 넘어선 진정한 깨어있음이 뭔지 잘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막 끌려다니는 아마추어와 완벽하게 통제하는 대가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조급함에 쫓기면서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기계적으로 들이키는 커피는 그냥 우리의 뇌를 멍하게 마비시키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뇌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며 마시는 커피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성수가 되는 거죠. 마취제냐 성수냐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결국 화학물질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나의 도구로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는 단순히 커피를 언제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실용서적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조용히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내 마음의 진짜 상태를 직시하려는 아주 수준 높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물리적인 카페인 분자가 우리 혈관을 막 도는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컵을 쥐고 있는 청취자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주체적인 알아차림, 그게 진정한 각성이라는 뜻이죠. 내가 진정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는 단순히 눈을 크게 부름뜨고 남들보다 키보드를 막 빨리 두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맥락을 제대로 읽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통찰을 오늘 이끌어내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청취자님의 커피는 제 몫을 다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가 우리의 진짜 피로와 한계를 싹 가려버리는 아주 영리한 지적 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커피 말고도 생각해볼 게 많죠. 우리는 커피 외에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진짜 텅 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그 엔진 경고등의 전구를 자꾸만 쏙쏙 뽑아버리고 있진 않나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무거운 화두네요.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우울감이나 공허함을 마주하기 싫어서 의미 없이 스크롤만 휙휙 내리고 있는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고요함 속에 떠오르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가 불편해서 샤워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조차 끊임없이 틀어놓는 배경음악이나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일상의 기만들을 곁에 두는 걸까요? 내일 아침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위해 첫 잔의 커피를 마시기 전 90분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만의 답을 한 번쯤 깊고 고요하게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엔진은